자, 세 번째 시간이고 기본 도형에서 위치 관계, 그러니까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일단은 개념부터 보시면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부터 볼 거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거는 이제 0차원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부를게요. 그냥 차원이 없어서 상수항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지만, 상수항이 사실 0차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0차원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지만 일단은 어떤 규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0차원이라고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직선은 1차원, 그 다음에 점은 0차원, 평면은 2차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이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그 다음에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까지 우리가 볼 건데, 이게 막 단어가 되게 복잡하고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평면이라는 거는 그냥 2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선이라는 건 1차원, 그 다음에 두 직선이니까 1차원 두 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거는 다 3차원 얘기하는 거고,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1차원 두 개,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했으니까 직선 1차원, 평면 2차원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 하니까 2차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디서 무언가를 좀 보려면은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3차원은 그거보다 차원이 하나 더 낮아야 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그거보다 낮은 차원, 그러니까 1차원 또는 2차원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1차원끼리 두 개를 볼 수도 있고 2차원끼리 두 개를 볼 수도 있고 1차원이랑 2차원을 섞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각 단원마다 이름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이라는 거는 2차원이고 그거보다 2차원보다 더 낮은 개체라는 거는 1차원짜리밖에 없으니까 1차원 둘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는 점, 그러니까 0차원과 관련된, 점과 관련된 어떤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알아둬야 될 단어가 이제 위에 있다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고 나면은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위 아래 할 때 위 아래 할 때 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이 기하에서는 아직 좌표 평면이 등장하지 않은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하에서는 그냥 붙어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영어로 on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 A는 직선 그러니까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직선 L이랑 그냥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별 얘기는 아니고,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 이전의 수학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는 위, 아래, 좌우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칠판이 없던 고대 그리스 시절에 바닥에다가 직선과 점을 놓고 여러 사람이 뺑 둘러 앉아서 점과 직선, 작도, 도형, 기하,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봤을 때는 위, 아래가 있을 수 있지만 남이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좀 헷갈리잖아요.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는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 막대기 하나랑 공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막대기랑 공이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막대기와 공이 서로 위아래 관계가 상반되거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옆에서 보는 친구 입장에서는 공은 왼쪽에 있고 뭐 막대기는 오른쪽에 있겠지만, 이 왼쪽에서 보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은 오른쪽에 있고 막대기는 왼쪽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이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하학은 그냥 바닥에다 놓고 배우는 기하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붙어 있지 않은 거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위, 아래, 좌우는 언제 나타나냐? 좌표 평면에다가 올렸을 때, 그 상황 전까지는 그냥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셔서. 자, 그래서 이 평면 위에 붙어 있다라는 거는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런 상태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생각을 해보세요. 평면 2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직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치 관계.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배울 부분은 다 거의 다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평면 칠판에다가 두 직선을 그린다, 거기에 대한 위치 관계, 여기가 지금 저희가 배울 수학 중에서는 가장 심도 깊게 좀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행이라는 단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평행이라는 거는 한 공간에서 두 평면이 만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를 이제 평행 이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한 공간이라는 거는 3차원이고 두 평면이라는 거는 2차원 두 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 평면이라는 거는 2차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원 두 개가 만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평행을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꼬인 위치랑 이따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는 교점이 한 개다라는 얘기고,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직선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많이 다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평행하다라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같고 이제 y절편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좌표 평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한다라는 거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이제서야 이제 꼬인 위치라는 게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3차원에서 2차원끼리는 안 만나려면 평행밖에 없다 이거예요. 2차원에서 1차원끼리 안 만나려면 평행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차원씩 차이 나는 거는 평행 말고는 없어요. 한 차원씩 차이 날 때 안 만나는 거는 평행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근데 꼬인 위치라는 거는 공간에서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3차원에서 1차원 두 개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벌써 두 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난다고 했을 때 평행할 수도 있지만 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꼬인 위치 평행한 거 너무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원을 잠깐 보세요. 차원. 3차원에서는 차원 하나씩 차이 날 때, 그러니까 2차원끼리는 안 만나면 평행밖에 없다. 2차원에서 1차원끼리 안 만나면 그것도 평행밖에 없다. 그렇지만 3차원에서 1차원끼리 안 만나는 거, 차원이 두 개 차이가 나면 그러면 안 만날 수도 있지만 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심도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그러니까 세 점을, 이 공간에 이 세 점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 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자,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한 점, 그래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한 점, 요거를 직선이랑 그 직선 밖에 한 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평면이 있어요. 그냥 고기가 있는데 완전히 얼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고기가 그냥 평평한 평면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고기를 그 공중에 띄워놓고 불로 구울 건데, 그러면 꼬챙이가 3개 정도는 있어야 이제 고정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고기를 구울 건데, 이 고기 사이에다가 꼬챙이를 긴 거를 하나 깊숙이 박아놓으면 고기가 자꾸 돌겠죠. 그러니까 못 돌게 한쪽에다가 꼬챙이로 약간 좀 받쳐놨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긴 꼬챙이로 이렇게 좀 X자로 이렇게 이제 찔러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굽고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한 두 직선,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이제 꽂아놓고 이제 구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기를 내 맘대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두 개의 꼬챙이가 들어간 그 고기는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가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한 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만 그냥 이해하신다 정도까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목을
넘어가지 마시고 공간, 그러면 3차원이죠. 그러면 직선 1차원이죠. 평면 2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선하고 평면이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공간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안 만나게 이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행의 수직, 그러니까 한 직선과 한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평면 위에 한 직선과 수직일 때 한 직선과 한 평면은 수직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이제 제가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서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만났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 발까지의 거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에서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개념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이걸 뭐 엄밀하게 정의할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이제 평행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평행하게 안 만나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치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이 두 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일치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직선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얘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선이 생기는 거죠. 이 평면을 제가 직사각형처럼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평면의 수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서로 90도로 만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평면에 다른 평면의 이 수직인 직선을 포함할 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거 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아실 필요는 사실 크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제 엄밀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려면 이제 대학교 넘어가서 이제 수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시면 이제 좀 더 어렵게 좀 배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만 이게 90도로 이 정도면 90도로 만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까지 이제 눈으로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상상해 주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근데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평면이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한 점에서 다른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짧은 거리, 그 앞에서 배우셨죠. 거리라는 건 지금 뭐만 쓰기로 했냐? 무조건 제일 짧은 최단 거리만 쓰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짧은 거리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90도로 쫙 내려가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 자, 그 다음에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위에 3개의 점 A, B, C가 있고 원을 포함하는 평면 밖에 2점 PQ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이들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지금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게 분명히 평면 밖에 2점 PQ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Z축까지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원이 이렇게 이제 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 안이라는 원 위라는 어떤 평면에 있지 않은 다른 점 PQ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원 위에 2점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 위에 2점과 그 다음에 그 원 밖에 있는 점 P를 포함한 평면의 개수를 좀 세볼게요. 그러면 면 ABP, ACP, BCP 뭐 이런 식으로 P는 고정시키는 상태에서 AB, AC, BC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게 삼각형이 아니에요. 원 위에 있는 2점이랑 원 밖으로 P점으로 지금 나가서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원 위에 있는 AB랑 이게 나가서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점 BC랑 그냥 나가서 P점이랑 연결을 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3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 원 위에 2점과 Q를 포함한 평면도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과 그 다음에 PQ를 포함한 평면, 그게 뭔 얘기냐? 원 위에 딱 한 점이랑 PQ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 B, C 이렇게 바꾸고 뒤에는 PQ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3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3점 A, B, C를 포함한 평면이라는 거는 이제 딱 하나 그냥 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원이라는 그 평면, 그
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 평면, 그러니까 세 점 ABC를 포함한 평면은 또 한 개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답은 10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점 ABCD 중에서 세 점 ABC가 한 점 위에 있으며 일직선 위에 있다. 이들 4개의 점으로 결정되는 평면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직선 위에 2점이랑 점 D를 포함하는 것부터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은 D는 고정시키고 AB, BC, CA 돌리면 되죠. AB, BC, CA, 그러니까 AB, AC, BC, 면 ABD, 면 ACD, 면 BCD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게 지금 직선 위에 2점, 그러니까 직선이 AB, 직선 위에 ABC가 있으니까 직선 위에 2점이랑 그 다음에 점 D까지 포함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세 개처럼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면이라는 게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한 개 취급해야 된다.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면 ABCD, 그냥 ABCD가 그냥 면 ABD가 기본적으로 ABD 안에 C가 들어가 있는 거죠. 면 ACD는 그냥 B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면 ABCD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BC는 직선상에 있으니까 면 ABC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직선 하나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포함한다 그래도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포함할 수 있는 면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걸 하나로 결정을 못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이 1, 그냥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주실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 개념을 모르시면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표현은 다른 문제가 유형으로 나오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개념은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한 개로 취급해야 돼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정육면체를 만들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정육면체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이 정육면체에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C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분 A, B와 평행한 면은 2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 B와 평행한 선분 A, B 보이시나요? 선분 A, B와 평행한 면은 어디냐? 이렇게 지금 방금 색칠한 요 파란색 면, 요 파란색 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한 면은 선분 A, B와 평행한 면, 선분 A, B와 평행한 면은 한 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분 BC 찾아보세요. 선분 BC와 평행한 면은 3개다. 그냥 이쪽이죠. 그냥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잖아요. 왼쪽 그냥 이거 그냥 한 개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선분 AB와 선분 BC는 한 점에서 만난다. 선분 AB 내려오시는 거 보이죠? 내려오는 거, 뒤에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BC에서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지금 점 B 요거 지금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까지 볼게요. 4번이라는 거는 선분 AB랑 선분 BC는 직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선분 AB와 선분 BC가 만나는 점을 제가 이렇게 지금 색깔을 칠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드렸어요. 지금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90도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AB까지 갔다가 BC로 가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각 ABC가 60도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4번이라는 거는 각 ABC가 90도란 얘기고 5번이라는 거는 각 ABC가 60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잖아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정답 모르는 거 2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정답이겠죠. 그러면 이게 몇 도인지 알아내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삼각형 ABC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각형 ABC, 저 빨간색 선에서 만약에 선분 AC를 한번 더 연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정육면체의 대각선으로 만든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이미 면의 그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다 정사각형인데 거기서 대각선의 길이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니까 각의 크기는 무조건 뭐겠어요? 60도겠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고 5번은 맞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이랑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행선의 성질로 넘어갈 거고, 지금 기본 도형에서 벌써 점선면, 각, 그 다음에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까지 넘어왔고요. 대부분의 1학년 2학기 첫 번째 시험은 이 활용 파트,
그러니까 삼각형의 합동,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게 삼각형의 작도를 손으로 할 때는 안 어려워하시는데 막상 그걸 글로 순서대로 써봐라, 작도 순서를 써봐라 그러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합동 어려워하실 거고,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 다음에 원과 부채꼴로 넘어가는 이 뒷부분, 원과 부채꼴 쪽에서 이제 원의 넓이 못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원의 넓이랑 원주랑 헷갈려 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통 난이도가 난이도가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뒷부분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많이 배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벌써 기본 도형이랑 위치 관계까지 오셨고, 작도와 합동이니까 기본 도형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